티베트 동부 자짱현의 작은 마을. 해발 4,000m 고원에서 70년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남채링.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결혼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언니, 그리고 언니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던 기구한 운명. 그 운명의 상대방은 다름 아닌 3명의 형부들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녀의 삶이 시작되기 전 그녀의 언니와 3형제 남편들과의 결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여인이 3명의 남편들과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랑과 삶을 꾸려갔던 이야기.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963년 티베트 동부 자짱현 외곽의 어느 목축 마을. 당시 20살도 채 되지 않았던 챙도르는 이 마을에서 예쁘고 야무진 야크직이었습니다. 챙도르의 삶은 여느 티베트 여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크를 돌보고 양털로 실을 잡고 때로는 묵직한 가축 저통을 나르며 하루를 보냈죠. 그녀는 어느 날 야크 떼를 몰고 가다가 초원에서 3 형제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째 린체, 둘째 탱드루, 셋째 자치가 그들이었죠. 이 3 형제의 첫째 린체는 챙도르처럼 야크를 키우며 살아가는 목축민이었는데 동생들과 함께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야크를 몰고 오가는 길목에서 스치듯 마주치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그런데 이 3 형제는 남다른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의 힘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야크를 잃으면 겨울을 날 수 없고 겨울을 나지 못하면 가족 모두가 위험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유지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3 형제는 한 명의 아내를 두기로 하고 며칠을 밤새워 고민한 끝에 그동안 초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눈여겨보았던 챙도르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형제는 마을 원로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 형제가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원로들은 그들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일처다부제 결혼은 티베트 고원 사회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족의 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노동력을 하나로 뭉쳐 생존하기 위한 지혜였죠. 그렇게 1963년 봄 18세의 챙도르는 25세 린체, 22세 탱드룹, 17세 자치, 3 형제와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 명의 아내와 3명의 남편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가족의 탄생이었죠. 챙도르는 이들과의 결합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린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탱드룹은 세상의 소식을 전해 주었으며 자치는 그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친구가 되어 주었죠.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결혼 후 챙도르와 새 남편의 삶은 조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역할 분담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죠. 첫째 남편인 린체는 주로 마을에서 야크를 키우고 가축을 돌보았지만 때로는 멀리 초원으로 야크 떼를 몰고 가서 며칠씩 지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의 든든한 기반을 지켰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가장이었습니다. 둘째 남편인 탱드룹은 유랑을 즐겨했습니다. 그는 튼튼한 마차를 몰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참호도까지 오가며 무역을 했습니다. 고원지대의 특산물인
야크 털과 버터를 팔고 마을에 필요한 소금이나 곡물을 구해왔죠. 그의 잦은 외출 덕분에 가족은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살림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셋째 남편인 자치는 형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성향이 강해 경전을 필사하는 일을 즐겼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깊은 성품은 챙도르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었고 집안에 평화로운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자치는 주로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고 때로는 린체와 함께 야크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세 남편은 각자의 재능과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며 가족의 생존력을 높였습니다. 한 명이 외지로 떠나 있는 동안 다른 남편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기에 챙도르는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챙도르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세 남편은 언제나 돌아온 순서대로 챙도르와 밤을 보냈습니다. 탱드룹은 무역을 위해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았고 린체와 자치 역시 야크 떼를 몰고 며칠씩 초원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챙도르는 집에 남아있는 남편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서로 잦은 외지 생활로 떨어져 있는 날이 많았지만 챙도르는 그들과의 애틋한 사랑을 변함없이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챙도르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1965년에는 사랑스러운 장녀 라모를, 1967년에는 듬직한 장남 둔둡을 품에 안았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들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일처다부재 생활에서 아빠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 남편 모두 공동의 아빠로서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했죠. 1970년 챙도르와 세 남편은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갔고 그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두 아이 라모와 둔둡은 건강하게 자라났으며 그들의 집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원지대의 거센 바람처럼 예고 없는 불행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챙도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야크직이었던 챙도르는 누구보다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병만은 그녀를 가차없이 쓰러뜨렸습니다. 린체와 탱드룹, 자치는 온 마을을 찾아다니며 약초를 구하고 승려들을 찾아가 기도를 올렸지만 그녀의 병세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세 남편은 오열했습니다. 과묵했던 린체는 밤마다 야크 우리에 앉아 남몰래 흐느꼈습니다. 그의 듬직한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그는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외지에서 돌아온 탱드룹은 챙도르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름만을 반복해 불렀습니다. 거친 세상 풍파를 이겨내던 그의 눈에도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어린 남편이었던 자치는 챙도르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경전을 읽어주며 그녀의 영혼이 편안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경전을 필사하던 그의 손은 이제 아픈 아내를 보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남편의 애절한 사랑과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챙도르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25, 아직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챙도르의 죽음은 가족 공동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5살 난 장녀 라모와 3살 배기 장남 둔둡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새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어린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야크 때의 울음소리, 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슬픔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챙도르가 남긴 두 아이들을 지켜야 했죠. 그들은 챙도르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절감하며 극도의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고 챙도르가 남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챙도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공백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았죠. 어린 나무와 둔둡은 엄마의 손길이 그리웠고 새 남편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챙도르의 여동생, 당시 21세였던 소남 체링에게로 향했습니다. 티베트 고원 사회에서는 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동생이 그 자리를 대신해 형부들과 결혼하는 다부제 결혼 풍습이 존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통적 관습이었죠. 그때 저는 21살이었어요. 언니가 떠난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어르신들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언니가 남긴 아이들을 위해 언니의 남편들과 결혼해달라고. 저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런 제안에 너무 놀랐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새 남편들의 요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남 체링이 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새로운 엄마가 필요했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에 대한 적임자가 동생인 소남 체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남 체링은 만약 형부들과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상상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언니의 남편들과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막상 저에게 이런 상황이 닥쳐오니 제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소남 체링의 깊은 고민과 망설임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녀는 언니가 쓰던 옷가지들을 정리하다 작은 천 조각과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것이었죠. 아픈 몸으로 서툴게 쓴 편지에는 어린 두 아이와 남편들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소원은 동생이 자신을 대신해 가족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을 남이 아닌 동생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남긴 편지를 읽었을 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여린 사람인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언니가 남긴 그 말들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언니가 저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제 망설임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부탁은 소남 체링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들을 위해 그녀는 결국 세 형제와의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언니의 그늘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지만 소남 체링의 마음속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오랜 세월 형부로서 존경하고 따랐던 새 남자가 이제 자신의 남편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언니가 떠나고 1년 뒤 저는 언니의 자리를 대신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한 번도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언니의 남편들이었고
저의 형부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 부부가 된다니. 그날 밤이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티베트의 일처다부제 결혼은 가족의 생존을 위한 관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언니의 뒤를 이어 결혼하는 동생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니를 대신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형부들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혼란스러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밤, 저는 첫째 남편 린체와 함께 방에 들어갔어요. 린체는 늘 묵묵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저를 대해 주었어요. 제가 많이 긴장한 모습을 보이자 제게 다정스러운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형부의 따뜻함과 남편의 낯선 그림자를 동시에 느꼈어요. 저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린체는 소남 채링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소남 채링은 그의 배려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린체의 듬직함은 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남 채링은 다른 두 남편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둘째 남편인 탱드룹은 유쾌하고 정열적인 남자였어요. 그는 소남 채링에게 세상 밖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죠. 탱드룹과의 시간은 소남 채링에게 낯선 설렘과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탱드룹은 그의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은 정열적으로 저를 대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 표정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즐거움을 주었죠. 또한 평소에는 세상의 소식을 많이 들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제가 참우도 무역마차를 타고 함께 떠나는 것 같았죠. 그의 활기 넘치는 모습에서 저는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남편인 자치는 그녀의 감정을 가장 깊이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전을 필사하던 그는 누구보다 차분하고 섬세한 성품을 가졌어요. 그는 소남 채링의 슬픔과 혼란을 공감하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죠. 자치는 밤이나 낮이나 늘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고 평소에도 저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주었죠. 그분들과 함께한 밤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가 새 남편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각기 다른 사랑이 언니를 잃은 제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소남 채링과 세 형제의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 후 그들은 공동체의 지혜를 담은 몇 가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이 원칙들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 없이는 결코 지켜질 수 없는 것들이었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돌아온 남편을 중심으로 생활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그 목축을 위해 집을 떠났던 린체나 무역을 떠났던 탱드룹이 돌아오면 그는 잠시 동안 가족의 중심이 되었고 떠나 있던 기간에 비례해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공평한 원칙을 정했죠. 특히 외지에서 지내다 집에 돌아온 후 저와의 시간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원칙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서로가 노력했죠.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돌아온 남편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 이는 오랜 기간 집을 비우며 고생한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티베트 고원 사회의 오랜 전통이자 지혜였습니다. 린체 남편은 야크를 돌보기 위해 며칠씩 집을 떠나 초원에서 지냈어요. 거친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힘든 일이었죠. 그가 돌아오는 날이면 저는 가장 신선한 야크 젖으로 만든 버터 차를 끓여 그를 맞이했어요. 그날 밤은 오직 린치, 남편만을 위한 시간이었죠. 둘째와 셋째는 묵묵히 그를 배려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질투 대신 형을 향한 존경과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둘째 남편 탱드룹은 무역을 위해 더 자주, 더 오래 집을 비웠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날은 온 가족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얻은 귀한 물건들과 함께 가족들에게 낯선 세상 이야기를 한 보따리 풀어놓았죠. 탱드룹 남편이 돌아오면 그는 며칠 동안 가족의 중심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외지에서 지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노고를 위로해 주었죠. 둘째 남편이 없는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그가 가져온 선물과 함께 풀어졌어요. 그의 사랑은 늘 활기 넘쳤고 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가장 어린 셋째 남편 자치는 주로 집에서 경전을 필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형이 집을 비운 동안 그는 소남 체린과 함께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린체 남편에게서 든든함을, 탱드룹 남편에게서 즐거움을 얻었다면 자치 남편에게서는 위로와 평온함을 얻었어요. 그는 늘 저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주었죠. 그분들 각자에게서. 저는 서로 다른 사랑을 받았고 그 모든 사랑이 모여 우리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되었어요. 서로를 향한 질투 대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규칙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세 남편은 모두 소남 체링을 사랑했지만 그 감정의 깊이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 남편이었던 자치는 소남 체링에게 유독 애틋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챙도르와의 결혼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자치는 챙도르에게서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고 소남 체링에게는 첫사랑과도 같은 감정을 품었죠. 자치는 늘 저를 특별하게 대했어요. 야크 젖을 짜서 몰래 갖다 주거나 제가 좋아하는 민요를 불러주기도 했죠.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은 다른 남편들의 마음에 작은 질투의 씨앗을 뿌렸어요. 자치의 행동은 둘째 남편 탱드룹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탱드룹은 무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자치가 소남 체린과 지나치게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친 세상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애썼는데 가장 어린 동생이 소남 체링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 서운함이 쌓여갔죠.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밤 소남 체링은 새 남편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따뜻한 야크버터 차를 마시며 그들의 마음 속에 쌓인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날 밤 탱드룹은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치에게 질투가 난다고요. 저는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소남 체링의 진심 어린 말에 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질투와 경쟁심을 내려놓고 다시금 가족 공동체를 위한 끈끈한 사랑과 우애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셋은 다시 하나가 되어 소남 채링을 중심으로 굳건한 가정을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경쟁이 아닌 배려와 존중으로 지켜지는 특별한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소남 채링과 새 남편은 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평생 동안 지켜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도 더 이상 큰 갈등이나 불화가 없었습니다. 새 남편은 각자의 방식으로 소남 채링을 사랑했고, 소남 채링 또한 그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보답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였어요. 린체 남편은 든든한 버팀목이, 탱드룸 남편은 세상의 즐거움이, 자치 남편은 마음의 평화가 되어 주었죠. 나이가 들어서도 그분들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우리 가족은 늘 따뜻했습니다. 소남 채링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소남 채링과 새 남편은 언니가 남긴 아이들인 라모와 둔둡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갔죠. 라모와 둔둡은 소남 채링을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고, 소남 채링은 언니의 아이들에게 친엄마와 같은 따뜻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라무와 둔둡은 저에게 언니의 선물 같았어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저는 언니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죠.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남 채링은 두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1973년에는 차남 텐드진을, 1976년에는 차녀 양첸을 품에 안았죠. 쟁도르의 아이들과 소남 채링의 아이들은 모두 한 가족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의 아이라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은 새 남편의 사랑을 골고루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새 남편은 아이들의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죠. 린체 남편은 든든한 가장으로서 아이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야크를 돌보았고, 탱드룸 남편은 무역을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자치 남편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 불경 필사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특히 장남 둔둡과 차남 텐드지는 멀리 떨어진 린츠 상업학교에 진학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척박한 고원지대에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날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제 남편들은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자치 남편은 아이들에게 늘 마음속에 가족을 품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세월은 거침없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훌쩍 자랐고 소남 채린과 새 남편은 이제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만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은 첫째 남편 린체였습니다. 야크를 돌보던 중 폐렴에 걸려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었죠. 듬직한 가장이자 소남 채링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그의 죽음은 가족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12년 뒤에 둘째 남편 탱드룹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남 채링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늘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던 활기 넘치던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남 채링에게 가장 각별했던 셋째 남편 자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전을 필사하며 평온했던 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소남 채링은 언니의 빈자리를 채우러 왔던 자신에게 가장 큰 위안과 사랑을 주었던 그를 떠나보내며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새 남편이 있었다고 하면 믿기 어렵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제 남편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저를 사랑했고 제가 힘든 순간마다 저를 지켜주었죠. 그들과 함께한 삶은 제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3번의 이별을 겪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새 남편이 남긴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제 흰머리가 성성한 노파가 되어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야크 젖을 짜고 양털을 잡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사랑은 나를 3번 감싸 안았고 4번 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이 언니와 새 남편 덕분이었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새 남편을 선택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